오늘도 평화로운 과는 거리가 먼 K 증시 환율 급등하면서 순식간에 1250원 넘어서 연고점을 이제 갱신했고,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거의 1조 원어치를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실적 기대감,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금리 인상기에도 오히려 주가는 오른다고, 이딴 소리 떠들던 인간들, 오늘은 이제 어디 짱 박혀가지고 야, 이런 날은 쉬는 게 돈 버는 거야, 이딴 소리하고 앉아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또 여의도에서 어디 한우에다가 폭탄주 먹고 2차로 룸사롱 가고 3차로 마사지 받고 이제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는 월요일부터 힘든 하루였네 어쩌네 하면서 꿀잠 자는 거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째려보고 있던 하이브, 오늘 개장 초반에 웬일인지 엔터주들 반등 나오면서 하이브도 같이 힘차게 반등 나오다가 결국 오늘의 K엔터는 조용필 엔터 하나만 빼고 전부 다 하락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브, 방탄소년단 소속사인데 주가 보면은 방탄은커녕 방수도 안 되는, 차트로 보면은 완전히 그냥 물 다 꽉 차가지고 가라앉는 잠수함 신세가 돼버린 이 하이브, 여기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48만원까지 불러놨는데, 그거 보고 들어간 분들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3월 말에 며칠 좀 반짝하더니 그때 34만원 찍고, 그때부터 이제 바로 기관 대량 매도세 맞고 도로 꺾이기 시작하더니 오늘 장중에는 25만원도 깨지고 24만 6,500원까지 내려갔어요. 증권사 목표가 48만원, 여기는 도대체 진짜 무슨 방탄차라도 타고 다니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국내 증권사들과 달리 K 증시에 가장 최적화로 적응한, 예전에 왜 그 그룹 잉크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 만보기 형님 있거든요. 그 형님이 생긴 거는 완전히 그냥 그 힙합 댄서에다가 흑인인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대. 그 형님이 중학교 딱 입학했는데 영어 선생님이 한 달 동안 말을 안 시켰대. 하여튼 거의 그 정도로 완전히 한국에 최적화로 적응한 바로 JP 모간 서울증권에서는 일찌감치 하이브 목표가 25만원에 투자의견 매도 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셀트리온하고 그냥 진짜 똑같이 상황이 펼쳐지는지 너무 화가 나고 분합니다. 그냥 바로 목표 달성해버렸어요 오늘.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5월 FMC 정확하게 9일 남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면은 이제 연준이 진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내지를지 확인이 됩니다. 연준 금리 인상기에도 항상 0.25%포인트씩만 올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은 그냥 당연히 0.25가 국룰인 줄 알았었는데, 이번에 0.5를 한 방에 올린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10년 이상을 연준 FMC 성명서 직접 읽어도 보고 또 TV 생방송에서 실시간 해설도 해보고 했지만 0.5% 한 방의 금리 인상은 아직 저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0.25나 0.5나 어차피 소수점 밑에 짜리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수치가 0.5라도 0.25에 비해서는 2배의 더블이에요. 보통 분식집 가서 라면 한 그릇이 요즘에 이제 어디 4,000원인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원래 국룰이 1,500원이었다가 500원씩 올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라면 한 그릇이 4,000원에서 한 방에 5,000원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차원이 다른 그런 부담입니다. 예전에 저의 친정 그 시티그룹 리서치에서 연준 금리 인상 0.25%의 유동성 7,700억 달러가 움직인다는 그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7,7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입니다. 0.5%로 이거 2배면은 2,000조 원의 유동성이 연준으로 빨려 들어간다고요. 그럼 국내 증시 외국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D-9 카운트다운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 워싱턴 분위기는 지금 단호박을 넘어서 거의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올 초부터 우리 정부는
주가 지수를 보고 경제 정책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정색 빨면서 선언했고, 전 연준의 넘버 3였던 뉴욕 연은 전 총재 윌리엄 더들리는 주말에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주식과 채권 투자자들에게 더 큰 손실을 입혀야 된다고 주장했고, 현재 연준 내에서 매파 스피커 역할을 맡고 있는 제임스 블라드는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번에도 또 자해공갈이나 이런 거 시도해봤자 니들만 골병 들 거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논조로다가 0.5%포인트 가지고 뭐 호들갑을 떠냐.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려도 세상에 끝나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연준은 시장의 어떤 혼란을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혼란으로부터 피할 방법을 미리 강구해야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정점을 찍은 게 연준 최종 보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인데, 이 사람이 인플레 파이터이자 월가 저승사자로 불렸던, 그리고 버블 경제를 바로잡는다고 미국 기준금리를 21%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아예 미국을 그냥 통째로 탈수기에 넣고 돌려버렸던 바로 그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을 언급하면서 아니 나라고 그렇게 못할 것 같냐고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루레이 자산운용의 마크 더딩이라는 사람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매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측한다.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유동성을 당연시했던,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다소 안일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여건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다음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선물 시장에는 올해 말에 미국의 연방 기금 금리가 최대 3%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고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연말에 3% 금리 가려면 올해 3번 연속으로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이상 금리 인상을 스트레이트 펀치 3번 연속으로 후드려 팰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실물 경제가 이걸 못 버티고 침체가 나오면 어쩌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연준이 그때 가서 유연하게 정책을 조정할 수는 있다. 이 얘기는 일단 지금은 사정 안 봐주고 무조건 뺑뺑이 돌리겠다. 거의 막 진짜 죽음 직전까지 다이어트를 시키는 게 우선이고, 그러다가 정말 기진맥진해가지고 뻗으면은 그때 링거를 맞춰주든지 어떻게든지 하여튼 다시 어쨌든 살려는 놓을 테니까 일단은 좀 바싹 지금 말려주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 연준의 긴축 사이클 13번 중에서 경기 침체가 안 왔던,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했던 시기는 딱 3번.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 있어서 13번 중에 10번은 다 경기 침체가 수반됐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연준의 저런 그 긴축 급발진을 어떻게든지 저지해보겠다고, 야 이렇게 가다간 다 죽는 거다, 이거 끝난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에 돌입할 가능성이 30%다 막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연준은 그런 거 지금 사정 봐줄 때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확실히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바로 HSBC. 요거 이제 홍샹은행이죠. 홍콩 상하이뱅크. 여기가 한 달 전에 우리 삼성전자 목표가를 10만 5천 원으로 골드만삭스하고 똑같이 제시했던 바로 그곳인데, 여기서 오늘 한국 투자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내용은 일단 최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서두에 우리는 작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정점에 달했고, 이거 피크아웃 느낌 딱 들고, 그 다음에 올해는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에 대해서 underweight, 비중 축소 의견을 낸다. 다만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견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특히 다음 몇 가지 섹터를 보자. 우선 금리 인상 수혜로 예대마진 확대 효과를 본 금융업종, 그 다음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정제마진 상승이 수혜를 받은 에너지, 세 번째는 설 연휴 이후 지속적인 소비 증가 수혜주, 요 유통 쪽, 다음에 컨테이너와 LNG선 수주 증가로 조선업종 등 이렇게 꼽았는데, 이미 이거 다 우리 확인한 거잖아요. 하여튼 이런 쪽이 순차적인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그래서 뭘 사라는 얘기냐, 빨리 종목이나 찍어줘라 이렇게 한다면 6 by ideas 6개 추천 종목을 제시했는데, 넘버 1은 삼성전자. 1분기 견조한 실적에 이어서 2분기도
낸드 가격 인상, 파운드리 시장 호황 등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함께 반영하면서 삼성전자 기존 목표가 10만 5천 원에서 전혀 조금도 네버 흔들림 없는 10만 5천 원 그 목표가 그대로 리바이벌 했습니다. 다음은 LG이노텍. 실적의 사이클 의존도 축소 그리고 우호적인 환율 영향으로 강력한 1분기 실적이 기대된다고 목표가 48만 원 불렀습니다. 다음 삼성 SDI. 원재료 가격 인상 효과가 컨센보다는 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강력한 1분기 실적 전망한다고 하면서 목표가 90만 원 불렀고, 그 다음에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현대차, 이 현다이 모터 그룹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환율, 낮아진 상여금, 개선된 ASP. 요 ASP는 우리말로 평균 판매 가격인데요. 이게 이제 러시아 시장 문 닫고 이런 판매량 축소를 상쇄한다고 보고, 그래서 현대차 목표가 30만 원으로. 근데 일단 1분기 실적은 뭐 오늘 보셨다시피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좋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판관비가 적게 들어갔다는 게 이제 좋게 본 이유였는데,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또 노조에서 상여금 올려달라고 또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또 이것도 피크아웃인가? 아무튼 그 다음 종목은 바로 현대해상. 개선된 자동차 보험 손해요율과 건강보험의 갱신 사이클에 힘입어서 목표가를 5만 3천 원으로 제시했고, 마지막이 바로 코웨이. 해외 지사의 견조한 성장으로 인한 1분기 호실적 기대감을 언급하면서 목표가 10만 원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또 다른 외국계 증권사 의견 보겠는데, 오늘 JP모간에서는 네이버 목표가를 37만 원으로 하향했는데, 네이버 진짜 공매도 쌓이는 거 보면 진짜 살벌합니다. 사실 동학개미 운동 때 그 마바라들 어디서 주워들은 말 막 읊고 다닐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가까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곳에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딱 듣자마자 그럼 네이버 카카오 아니야, 이렇게 들어간 분들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노트북으로 PC로 네이버 검색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앱도 쓰고, 그리고 또 그거랑 똑같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카카오톡 쓰지 않냐, 이거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다가 내 피 같은 돈 많이들 갖다가 투자하셨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막 포모 증후군 부추기는, 그러니까 나만 혼자 주식을 안 하면 크게 손해를 보거나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막 부추기고, 막 돈 복사기가 저렇게 막 팽팽 돌아가는데 그거 돈 안 집어넣고 뭐 하냐고, 저축하면 병신이라고, 막 은행에 돈 넣으면 돈이 녹는다고, 이런 막 판치고 있을 때 그때였잖아요. 하여튼 그분들의 한숨 소리가 아직까지 지금 뭐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JP모간 네이버 목표가 37만 원만 지금 빨리 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데 보면은 CLSA 41만 원, 노무라 41만 원, 크레딧 스위스 44만 원, AB에서는 JP모간이 좀 목표가가 낮아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K 증시에 최적화 적응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가 맞추면 어떡하나. 근데 어차피 K 주식은 실적, 재무제표, 계약공시, 수주공시 그 무엇도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나만의 어떤 고집이나 집착 내지는 편향만 더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로 장중에 뉴스 속보나 실시간 뉴스, 그리고 HTS에 뜬 종목 뉴스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일 뉴스 정도는 오늘 저녁에 미리 파악해놓고 한 발 앞선 투자 전략으로 금융시장에 나섭니다. 이런 사람들을 농업적 근면성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막 대응해서 이기겠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내일은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점점 이제 FOMC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로서 D-8일 됩니다, 이제. 내일 화요일 정부 일정은 제19차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가 딱 2번 남았는데, 일단 국무회의 중에서 마지막이 5월 3일인데 그때까지는 이 검찰 개혁 법안이 처리가 됐을지 모르겠고, 일단 이번 국무회의는 뭐 탈원전 같은 거에 대한 기존 정책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내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0회 심의회의가 역시 열립니다. 그 다음 정부에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 들어갑니다. 전장현 지하철 시위 보고서 참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았었는데요.
이어서 내일 화요일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방장관 회의 개최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미국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제 무기 지원하는데 우리나라 무기를 조금 사서 보내준다고 해서 우리를 우선 구매 대상자 같은 걸로 좀 지정해주면 어떨까요? 다음 내일 남북 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가 열립니다.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은 이 공산당 놈들이랑 교류를 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공연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 그때 막 그 백두산 가서 사진 찍고 막 화기애애했던 거 막 그런 그 장면 봤을 때는 오늘 당장이라도 휴전선 걷어치우고 뭐 남북 통일을 그냥 도장만 찍으면 끝날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 좋았었는데, 그로부터 바로 얼마 안 지나가지고 남북 직통전화 끊어버리고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금강산 리조트 철거하고 우리 공무원 사살하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을 두고 막 모욕을 해대지를 않나. 아니 어떻게 6.25 전이나 지금이나 화전양면 전술은 너무나 일관적이야.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공산당은. 근데 정말 여기에 그 여고괴담처럼 매번 반복해서 당하는 우리나라 정권도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내일은 순환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비롯해서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정제 모델이라고, 이것도 그대로 증시의 테마주가 있습니다. 자, 내일 플라스틱 제품 15종에 대해서 재활용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것도 이제 재생 플라스틱 관련주들이죠. 내일 2022 산업단지 대개조지역 예비 선정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친환경 설비, 스마트 팩토리, AI 로봇, ESS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내일 화요일 기재부는 미래차 기술 개발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미래차 관련해서 자율주행 장비 관련된 기업들 요즘에 조금 조정받았는데 이거야말로 떨주 몰팔 가능하다고 봐요. 내일 과기부는 국산 연구 장비 홍보를 위해서 두 팔 걷어붙이겠다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요거 소부장 관련주하고 그대로 일치하고요. 내일 환경부는 여름철 홍수 대응 협력 강화 관계 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오늘도 일단 그 여름 홍수 관련주들 많이 올랐었는데 이것도 역시 떨주 몰팔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화요일 해수부는 차세대 표준 어선 고시 제정 시행 안내 나옵니다. 차세대 표준 어선이라고 하면 이제 친환경 선박도 포함되죠. 내일 화요일 경제 일정은 국고채 20년물 입찰 있습니다. 계속 하여튼 찍어댑니다. 지금 환율 지금 개입할 의지는 있는데 제대로 하고는 있는 건지 지금 확신도 없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1분기 실질 GDP 속보치가 공개됩니다. 다들 이제 안 좋을 걸로 예상하는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워낙 이렇게 좀 각오를 하고 있다가 보는 거. 근데 1분기에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안 좋았고 그놈의 러우 전쟁 때문에 너무 많이 피해를 봤어요. 이어서 내일 1분기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공개되고 2021년 육아휴직 이용 현황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그대로 저출생 관련주하고 연관이 있고요. 내일 미국에서는 2월 주택가격지수, 3월 신규 주택매매 내구재 주문, 4월 소비자 신뢰지수하고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나오는데 이제 내일로써 5월 FOMC 8일 앞둔 시점이 되니까 이런 지표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일 세계은행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연구 결과 공유를 위한 화상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이제 QR코드 같은 걸 이용한 통제 방역 시스템, 어떻게 보면 좀 슬픈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따라줬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례 연구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디지털 여권, 디지털 신분증 이런 테마가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제 사교육 시장도 다시 이제 불이 붙나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리오프닝이니까 항상 유상증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일부터 28일까지 2022 콘텐츠 산업 포럼이 열립니다. 문체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개최하는데 콘텐츠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정책, 금융, 음악, 이야기, 게임, 방송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서 콘텐츠 산업이 미래를 개척, 탐색,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장르별로 소개한다고 합니다. 이제 OTT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끝나가는 것 같고요. 새로운 뭔가 콘텐츠 산업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NFT로 바로 가기에는 위메이드 같은 거 주가 보면은 진짜 무서울 지경입니다. 내일 화요일 증시 일정은 SK텔레콤이 양자 보안 단말기 갤럭시 퀀텀3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이제 이게 삼성전자하고 SK텔레콤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양자 보안 단말기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양자 난수 생성 이 QRNG 칩셋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말기 성능은 6.7인치 화면, 최대 120Hz 주사율, 8GB 램, 5000mAh 배터리, 3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후면에 쿼드 4개 카메라가 부착되고 색상은 블랙, 화이트, 블루 등 3가지로 출시되고 출고가가 61만 8,2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이리듐 생각나네요. 저 그거 샀었는데 엄청 비싼 값에. 자, 내일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출시합니다. 작년 6월에 중국 정부로부터 판호 있죠. 서비스 허가권. 이거 발급받은 지 10개월 만에 지금 나가는 거고, 검은 사막 모바일은 잘 아시는 대로 글로벌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 PC 원작 검은 사막을 모바일화한 MMORPG 게임이고, 이게 2018년도 대한민국 게임 대상 6관왕을 수상한 게임입니다. 중국에서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리고 내일 거래소가 KOFR 한국 무위험 지표 금리 그리고 미국 ETF 산업 스톡스 ETF를 상장하는 날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좀 이건 생략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일 그 정말 유명했던 현진 소재가 상장 폐지일입니다. 감사 의견 거절 나와가지고 상장 폐지되는데 그 전에 정리매매 기간이 4월 15일부터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내일 KH 일렉트론이 KH전자로 상호 변경되고 실적 발표 기업들은 현대제철, JB금융지주, 삼성엔지니어링,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그 다음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그 다음 비자카드, 펩시코, 노바티스, UPS,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레이스연, GE, 3M, GM, 제네럴 모터스, 그 다음에 워너브라더스, 치폴레, 코닝, DR 호튼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